조합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0월 19일입니다. 오전 9시입니다. 남북한 군사 합의에 따라서 수도권을 지키는 전방 수도권 상공이라고 봐도 됩니다.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됨으로써 심지어 한국과 미군이 북한의 장사정포의 공격을 예상을 해가지고 벌리는 근접 항공 지원, 그걸 CAS라고 합니다만, 훈련까지 못하게 되니까 미국이 남북 비행금지 구역 확대 합의에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 근접 항공 지원 훈련 구역을 뒤로 물리자는 한국 측 요구에 아직 합의를 해주고 있지 않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한국과 미군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겠죠. 예벽 장성 모임인 성우회도 NLL 무력화 그리고 비행금지 구역 설정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 한미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동맹국과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적과 먼저 합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국민 몰래, 동맹국 몰래 적과 합의했는데, 합의한 내용이 적군에 유리하고 국군에 불리하고 국민에게 불리하다. 수도권 2,500만의 안전에 특히 불리한 합의를 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문재인 정권은 누구 편이냐? 지금 돌아가는 모습은 미국은 한국 사람, 한국인 편에 서고,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 편에 서가지고 안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줍니다. 이게 무슨 제가 농담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국민 몰래, 동맹국 몰래 적군과 합의해가지고 적에 유리한 군사 합의 문서를 만들어냈고 동맹국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에 가서 한국의 국익과 관계되는 문제보다는 김정은의 안전과 관계되는, 김정은의 이익과 관계되는 것을 주로 들고 다니면서 외국 정상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편이냐 김정은 편이냐라고 묻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어제, 현지 시간입니다만, 유럽을 방문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던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나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완전한 합의를 이뤘다는 점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완전하게 이행하면은 한국인의 안전은 높아지고 김정은은 불리해집니다. 그러니까 아베 총리까지 나서가지고 한국인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베 총리와 미군은 한국인 편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편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파리 엘리제 궁에서 1시간 15분간 진행된 회담을 한 뒤
일본 측의 노가미 고타로 관방부장관은 그 합의 내용을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를 뒷받침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견지해 나가야 한다는데 두 정상이 의견 일치를 봤다.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아셈입니다. 그리고 G7 정상회의 등에서 일본과 프랑스가 결속해가지고 북한의 제재 회피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유지하고 더 강화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프랑스와 일본이 대북 제재를 더 완벽하게 하는 것 플러스 북한이 요리조리 제재를 피해가니까 그것 막는 방안까지도 공조하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NHK 등 일본 언론은 북한의 제재 회피 방지를 위해 전력을 다해 나가는데 합의한 점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고타로 관방장관은 브리핑을 하면서 관방부장관입니다. 북한의 제재 회피를 저지한다는 것은 선박을 이용한 공해상에서의 환적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의미냐는 질문이 나오자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고 철저하게 이행하기 위해 환적 등을 포함한 북한의 제재 회피에 계속 협력해서 대처한다는 의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환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북한이 지금 특히 기름에 대해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에 팔 수 있는 기름 양이 아주 정해져 있어요. 이것 가지고는 북한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고 북한 군사훈련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공해상에서 밀수선과 붙여놓고 기름을 옮겨 싣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도 감시하고 있고 일본도 감시하고 있습니다. 감시하면 이걸 유엔에 보고를 합니다. 그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일본은 한국이 그런 환적 북한으로 환적을 통해서 들어가는 기름에 대해서 과연 한국이 협조적이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보도가 일본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식해서 일본이 프랑스와 함께 협력하겠다. 한국과 함께 협력을 해야 될 텐데 한국 해군이 주최한 관함식에는 우길기를 달지 못하게 하니까 보내지도 않고요. 이제는 프랑스의 해공군과 협력하겠다는 이런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으로서는 고맙죠. 그런데 한국의 좌파 세력은 사사건건 아베를 비판을 합니다. 아베를 비판하는 이유가 종북 세력이라면은 아베가 김정은에게 너무 단호한 조치를 취하니까 반대하는 것 아닐까요? 이틀 전에 마크롱 문재인 회담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의 승인을 보내는 단계에서 유엔 제재를 완화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마크롱 대통령이 했더니 마크롱 대통령은 직설적으로는 하지 않지만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단계에서 해야 된다 해서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에게 제재 완화에 힘써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지 이틀 만에 아베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이 유엔 제재 유지와 북한의 제재 회피 저지에 의기투합한 모양새가 되었다고 오늘 중앙일보는 보도했습니다. 이 마크롱 아베 두 사람은 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의 실현을 위해 프랑스군과 자위대의 공동훈련 확대 등 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프랑스가 남태평양에 일종의 식민지를 갖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그 점을 거론해 가지고 프랑스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다. 그러니까 협력하자. 이것은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군사 합의를 이야기를 하는데, 아베가 일본의 국력을 믿고 얼마나 넓게 이 태평양에서의 전략을 세우고 있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로지 김정은을 위한 것처럼, 마치 김정은 특사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과, 아베가 태평양 지역을 넓게 보면서 일종의 대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아베 총리는 일본이 납치자 문제가 있으니까 더욱더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고발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보다 더 앞장서고 있습니다. 탈북자에 대해서도 아베 총리는 과거 첫 번째 총리할 때부터 적극적으로 탈북자 문제를 제기하고 북한 인권 문제 기간까지 설정을 해가지고 한국의 북한 인권 운동단체를 초청하면서까지 문제를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 두 사람 중에 누가 대한민국 국민 편이냐 하는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은, 문재인 정권 세력이 말하는 민족 공조라든지 민족주의, 그 민족이라는 말의 속내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민족 반역자 김정은과 민족 공조하자는 자도 논리적으로 민족 반역자입니다. 북한이 말하는 민족주의는 인종적 민족주의고 계급적 민족주의입니다. 자기 편에 선 사람만 민족으로 인정을 합니다. 남한의 종북 세력들이 말하는 민족주의는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신경질적 민족주의입니다.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국가 이익보다는 과거 완료형의 문제에 더 집착하는, 이렇게 해서 북한 핵을 저지하는데 우리 편으로 잡아둬야 할 일본 정부와 쓸데없는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한국인에게 돌아올 것이냐, 자목 궁금합니다. 한미일 동맹관계에서 한국과 일본은 준동맹관계입니다. 동맹과 일본과 갈등을 빚고 미국과 갈등을 빚고 오로지 김정은 편에서 생각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인가? 아니면 김정은의 부하인가? 감사합니다.